고깃집이었습니다. 고깃집이었는데 기존의 매출이 3,250만 원 정도가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30일 동안만 딱 했는데 매출이 4,320만 원까지 나오셨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한 33% 정도 오른 건데, 원래는 3,250만 원 매출이 나올 때 순이익이 300만 원 초중반대였거든요. 그런데 매출이 4,320만 원까지 나오니까 순이익이 거의 2배로 떴습니다. 700만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10% 마진에서 거의 16% 마진으로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된 거죠. 확실히 매출의 어느 선을 돌파해야지만 순이익이 많이 올라가는 게 음식점의 가장 큰 어떤 메리트인 것 같아요. 재밌는 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를 딱 30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순이익도 6%나 올라간 게 사장님도 정말 신기하셨어요. 저도 좀 신기했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다들 따라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이게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이 세 가지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순이익이 막 700만 원까지 상승하지 않더라도 단돈 50만 원이라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순이익이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꼭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실행에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일 동안 딱 3개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비행정구역의 키워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요, 여러분들의 매장을 우리가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시키잖아요. 근데 매장 이름을 그대로 플레이스에 등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그렇게 등록을 해주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행정구역 키워드라는 겁니다. 비행정구역이라는 건 엄밀히 말해서 면, 동, 시, 군, 구 이런 거를 다 버리고 다른 키워드로 매장 옆에다가 앞에다가 붙여버리는 거예요. 땡땡동, 땡땡역, 땡땡호수, 땡땡지구, 땡땡상가 이런 형태로 말이죠. 예를 들면 동남지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남지구는 청주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용정동, 용암동, 방소동 이 일원을 가지고 동남지구라고 불려요. 근데 행정구역으로는 편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비행정구역 키워드예요. 이거를 매장 이름 뒤에다가 붙이거나 하게 됐을 때 훨씬 더 노출 효과가 늘어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백운호수 아시죠?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인공호수거든요. 이것도 백운호수라는 이름은 있지만 백운호수라는 어떤 주소지에 대한 명칭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백운호수를 매장 이름에다 갖다 붙이게 되면 노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비행정구역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그 키워드를 찾아서 매장 이름에 산입을 시키거나 플레이스 등록을 할 때 같이 편입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노출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냥 지금도 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수정해서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케바케고 복불복이에요. 하지만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해당 키워드를 찾았다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것이라면, 니즈가 있는 키워드라면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을 바꿔서라도 플레이스에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고깃집 사장님은 땡땡호수 근처에 있는 고깃집이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면서 한 700회 정도 나오는 그 키워드를 100% 드셨어요, 혼자. 그러면서 땡땡호수 고깃집이라고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첫 페이지에 뜨게 되니까 그분들이 그 고깃집에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 고깃집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컨설팅을 통해서 매출이 상승했고 첫 페이지에 뜬 사례들입니다. 자, 모란역 맛집이라고 치면은 네이버 첫 페이지에서 대부분 모란 직영점, 모란 역점, 모란 본점 이런 매장들이 첫 페이지에 뜨거든요. 이분은 모란이라는 키워드를 넣자마자 첫 페이지로 바로 진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동남지구 술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동남지구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플레이스 이름 자체를 바꿨더니 바로 첫 페이지로 진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사례도 있는데요. 신촌 연세대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한 달에 한 630회 정도 조회가 되는 키워드인데요. 매출 자체가 1,500만 원 정도가 나오던 매장이었는데 2,300만 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촌 연세대 본점이라는 키워드를 넣자마자 순위가 상승돼서 매출이 바로 올라간 그런 카츠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신촌 연세대 맛집이라고 치면 거의 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매장들이 신촌 연세대점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사실 신촌 연세대라는 행정구역은 없잖아요. 하지만 신촌 연세대 맛집이라고 사람들 입에서는 그냥 다 이렇게 의미상 통하는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매장 이름이랑 결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진짜 꿀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서여의도 맛집이었어요. 서여의도 맛집은 한 달에 조회수가 거의 2,740회 정도가 되거든요. 서여의도라는 키워드를 매장 이름이랑 같이 붙여가지고 넣자마자 바로 첫 페이지에 상위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2740회 키워드를 같이 먹을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비행정구역 키워드를 매장 이름에 넣고 나서. 그리고 동탄에 10일자 상가가 있습니다. 10일자 상가 맛집이라는 키워드도 한 달에 1710회 정도 조회가 되고 있는데, 이 10일자 상가라는 키워드를 매장 이름 뒤에 넣었더니 바로 하루 만에 첫 페이지에 진입하는 그런 결과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런 매장들은 뒤에 있다가 첫 페이지로 나오면서 손님들이 유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건데요. 뒷페이지에 있다가 첫 페이지에 나오면 사람들이 클릭도 더 많이 하게 되고, 클릭을 하게 되면 자연 트래픽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플레이스 점수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로그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유입되는 손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업자를 변경하고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넉넉하게 30일을 두고 승인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승인이 안 되면 사업자 이름도 바꿔보고 하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타겟 키워드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무언가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요, 어려운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타겟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플레이스에 등록하는 5개의 대표 키워드 있죠. 이 대표 키워드를 한 가지 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대표 키워드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대표 키워드는 잊어버리고 말이죠. 어떤 거를 조합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많은 키워드 조합에서 노출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동탄역이라고 입력을 할 수도 있고, 부모님 식사라고 입력도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동탄 플러스 부모님 식사, 그러니까 동탄 부모님 식사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동탄도 들어가고 부모님 식사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 키워드가 합쳐지는 타겟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동탄은 지역이고 부모님 식사는 이 사람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 타겟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타겟 키워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정호, 사람 이름 같죠? 신정호라는 인공호수입니다. 사람 이름 같지만 인공호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타겟 키워드를 짠다면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신정호 브런치, 여기에서 지역은 신정호가 되는 거고요, 타겟은 신정호 근처에서 브런치를 먹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그 3,250만 원 팔다가 그 4,300만 원 이상 팔게 된 사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떤 산 아래에 위치한 고깃집이었어요. 그래서 땡땡산 숯불고기라는 키워드로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례입니다. 그 대표 키워드를 바꾸고 나서. 그러니까 매장 이름도 우리가 변경을 했지만 대표 키워드 안에도 땡땡산 숯불고기라는 걸 넣어서 훨씬 더 유입도를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거죠.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수원 부모님 식사라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1페이지 1번으로 뜨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행을 해서 이런 성과를 얻은 거고요. 보시면 나해석거리 부모님 식사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수원 시청역 고깃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원과 부모님 식사가 같이 결합이 된 거예요. 물론 이 수원이라는 키워드를 넣지 않아도 행정구역상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이라는 건 플레이스에서 알아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원 시청역 고깃집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넣어준 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님 식사라는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 수원 부모님 식사라는 키워드에서 첫 페이지에 뜰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만약 그냥 나해석 거리만 있었다면 이 키워드에 첫 페이지에 뜰 수가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진짜 재미있는 사례인데요, 포항 로컬 맛집도 대행을 해서 이렇게 1페이지에 띄운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타겟 키워드를 적용시킨 거예요. 자, 보시면 포항 로컬 맛집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매장 같은 경우는 로컬이라는 단어를 대표 키워드에 넣었을 뿐입니다. 다른 대표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세팅을 하면서 로컬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걸 알고, 포항이 어떻게 보면 관광도시의 어떤 개념이 크잖아요. 그 포항에 간 관광객들이 로컬이라는 키워드를 쳐서 맛집을 찾는다라는 니즈를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로컬이라는 걸 넣고 로컬이라고 친 사람들의 수요를 온전히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매출도 올라갔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생소하실 텐데 여의도 청첩장 모임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키워드들이 그냥 만들어낸 키워드가 아니고요. 보시면은 수원 부모님 식사도 한 달에 650명, 그리고 포항 로컬 맛집도 한 달에 870명 이렇게 검색이 되어지고 있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니즈가 있는 키워드를 상대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막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 여의도 청첩장 모임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매장이 나오는데 월간 검색 수가 3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첩장 모임이라는 대표 키워드를 여기에 이렇게 넣게 되면서 매장이 상위 노출되는 거예요.
매장이 많이 나오지 않는 선에서 상위 노출이 되면 선택받을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이게 바로 타겟 키워드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매장들도 이런 타겟 키워드들이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매장에 맞는 타겟 키워드를 넣어가면서 유입도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 좋은 그런 플레이스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개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타겟팅 탭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일, 시간대 뭐 이렇게 다 나오죠. 우리가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날짜, 내가 원하는 요일, 내가 원하는 시간대만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스 광고를 하나만 돌리는 게 아니라 플레이스 광고를 여러 개, 캠페인을 여러 개 설정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니즈에 맞춘 광고를 돌리면서 카피도 그에 맞게 바꾸면서 요일과 시간대를 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고깃집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 광고를 5개에서 6개 정도를 돌리셨는데 다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광고를 돌렸습니다. 카피도 다 바꾸고요. 사진도 당연히 다 다르겠죠. 그렇게 되면 한 캠페인당 하루에 2만 원을 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효율은 급격히 올라가는 거죠. 클릭률도 확실히 많이 올라가고요. 뭐 메인으로 돌아가는 거는 한두 개 놔두고 나머지 부분들만 그렇게 구성을 하셔도 되고, 이거는 응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런치 오픈 해피아워 2,000원 할인이라는 카피를 써가지고 런치 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사진을 넣어놓고 이거를 10시부터 16시까지 오후 4시까지만 광고 소재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요. 또 연말 마무리 더욱 특별하게 라고 해서 연말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음식점 사진들을 넣고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광고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웨이팅이 걸리는 현지인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새벽에 먹을 수 있는 어떤 뭐 술 안주라든지 야식이라든지 이런 사진들을 넣어놓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광고를 돌리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귀찮으실 수는 있어요, 관리를 하려면. 하지만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거, 그냥 우리가 플레이스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 놓고 그냥 돌리는 것하고는 효율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 다차원 보고서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다차원 보고서는 일별, 주간별,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키워드, 소재, 지역별 광고 효과, 시간대별 전환 효과 이런 것들 다 분석해서 광고 성과를 우리가 세부적으로 다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서 막 몇 등 했더니 어떤 걸 하니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그게 다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차원 보고서 보시면 뭐 평균 노출 순위, 노출수, 클릭수, 총 비용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플레이스의 어떤 그 캠페인에 따라서 일별, 평균 노출 순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늘 습관화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입찰가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광고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스 광고에 태그 아직도 기입하지 않으신 분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광고 그룹 설정 화면에 들어가면 태그 입력란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광고 태그 꼭 넣으셔야 됩니다. 글자는 이제 10자까지 가능하고요. 최대 50개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역명 같은 것들은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연남동, 마들렌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그냥 마들렌은 들어가지만. 그리고 단독 키워드를 사용해야지 문장 형태 있죠. 추나요법 이건 가능한데 추나요법 잘하는 곳 이런 건 또 안 돼요. 그리고 적절한 키워드를 선택해야지 키워드가 들어가고 업체랑 아예 관련이 없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식당인데 식당과 관련 없는 키워드를 넣으면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키워드를 넣는다고 해서 이 키워드에 모두 다 노출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확률을 올려준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의 알고리즘이 우리 매장을 어떤 매장으로 인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에 상세 설명이나 뭐 오시는 길이나 뭐 메뉴 이름이나 이런 것들 쓸 때도 다 키워드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키워드, 텍스트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에 우리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 알려주는 텍스트, 키워드 이런 것들을 넣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태그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막 상세 설명에다가 샵 해가지고 태그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태그 기입하는 곳에 태그를 넣으셔야 돼요. 정리를 하자면 비행정구역의 키워드로 매장 이름과 결합시켜서 자연 노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게 바꿨고, 그 다음에 타겟 키워드로 조합해서 대표 키워드를 바꾸고 그걸 가지고 블로그 체험단
또 같이 돌릴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또 상위 노출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타겟팅 탭을 이용해서 광고 효율을 계속 개선시켜주는 작업, 또 플레이스 광고 안에 태그 입력하는 거, 다처음 보고서를 보고 광고 효율을 더 극대화시키는 거, 이 세 가지를 30일 동안 꾸준히 하시게 되고 세팅이 끝나면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선 고깃집 사장님은 매출도 오르시고 순이익도 10%에서 한 16%까지 오르시면서 순이익이 700만 원까지 드셨는데, 물론 이건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만 한다고 해서 매출이 이렇게 빡 늘어나진 않을 수는 있어요. 다만 최소 이거는 기본 세팅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무료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뭐 전체 튜토리얼은 아니더라도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제가 그건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우리는 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심을 안 가지면 큰일 나요. 열심히 장사만 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는데, 노출이 안 되는데. 그래서 시간 조금만 할애하셔서 이번 주말에만 하셔도 돼요. 쉬는 날 하루 3시간 정도만 여기에 할애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면 4일만 30일 동안 이 세 가지를 모두 풀 세팅하고 하시다 보면 재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하면 더 깊게 알게 되니까 장사가 훨씬 더 잘 되실 겁니다. 혹시 이 세팅들을 모두 다 하셨다, 그리고 나는 플레이스에 이런 거를 했더니 손님들이 반응이 더 좋더라, 매출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 댓글을 보고 다른 사장님들도 도움을 아마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곰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